자, 언어를 과연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만 과연 공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대상인가, 언어가? 라고 하는 점. 자, 3강 시작하면서 잠깐 화두를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은 학습자 입장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보면, 이 강의 안에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렇게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가지고 되지는 않을까? 언어 안에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그죠?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언어는 정말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수업 영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한 수업 영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어느 일정 정도 수위의 어휘력을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어휘를 과학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은 있지만 결국 학습을 안 하고 암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난해한 그런 어떤 그런 넘사벽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난해한 그런 어떤 성벽을 여러분들이 타고 넘으시는 그런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논리라든가 혹은 수학적인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어휘력이 결부가 되어져서 이제 뭔가가 좀 들어맞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공부의 방식을 저는 제시할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자,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휘력이 없어도 몇 점은 받을 수 있다. 광고의 세상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셔야 잘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가장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강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용기 내시라고 화두를 좀 던져드렸어요. 자,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130번까지인데요.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자, 다 어때요? BPP로 다 연결될 수 있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be taken이냐, be held냐, be had냐, 자, 그 다음에 been이냐의 문제인데, had been은 들어봤어도 be had have를 여러분들 수동태로 쓰는 거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물론 언어는 논리예요. 논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있다지만 경험적으로 우리는 have를 수동태로 본 적이 없어요. be had로. 그죠? 만약에 저 have가 수동태가 있었으면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써온 단어일 텐데 저걸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빈도 마찬가지죠. 비빈? 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살짝 소거하시고, 완전 소거는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지워내시고, 자, 어휘 문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 take는 워낙에 뜻이 많겠죠. take가 뜻이 많은 동사니까. held도 마찬가지고, hold도 개최하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뭐예요? 에이, 이벤트야. 이벤트가 자, take 취하여지진 않잖아요. 이벤트는 개최되는 거잖아요. 맞죠? hold가 붙잡다의 뜻도 있지만 유지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개최하다의 뜻으로 수동태로 사용된 어휘가 가장 적절합니다. 더 이상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fundraising은 기금 모금이죠. 올해의 기금 모금 이벤트가 개최가 될 것인데 어디에서? 양조장입니다. winery라고 하는 것은 양조장이죠. 그리고 located는 동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분사하고요. 자,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게 되겠습니다. 어디 위치에 있어요? 자, coast, 해안가가 되겠죠. in 쉐도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쉐도나의 해변가 근처에 위치해 있는 새로운 양조장에서 자, 기금 모금 행사가 개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선택지를 보고 어휘 문제구나. 자, PP 어휘를 찾는 거구나. 크게 보자면 동사 어휘를 찾는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122번이고요. 어우, 꽤 기네. 길다고 무섭진 않죠. 자, 왜냐면 여기 나돈니가 딱 보이네. 버더웠어. 나머지 선택지들은 아예 신경도 쓰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참고로 therefore는 부사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이고, and then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자, 나서 이런 뜻이고, however는 자, 접속 부사로 사용되게 되면 그러나의 그런 의미인데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세트 접속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e로 연결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상관접속사가 요즘에 그 출제 비중이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12번 시험 보면 한 10번 나왔죠. 요새는 이제 뭐 한 대여섯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만. 자, 그래도 상관접속사는 꾸준하게 출제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 자, 잘 기억했다가 이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센스가 but also를 보자마자 빛났으면 좋겠어요. 보자마자 나돈니를 찾고 없으면 이거부터 지우고 그런데 앞에 나돈니가 뻥 보이니까 바로 답으로 쓰고 이해됐죠? 이런 요령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방문객들이고요. 동사 어디 있어요? must. 어떤 방문객들? applying for. 지원 신청하다가 되겠죠. full tour of the White House가 되겠습니다. 화이트 하우스에 대한 그러니까 백악관에 대한 자 견학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견학을 신청하는 자 그런 방문객들은 must not 뭐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뭐 해서는 안 됩니까? 그게 아니구나. 나돈니구나. 이게 바로 그러니까 뭐일 뿐만 아니라 자 background check 그러니까 자 뒷배경이죠. 자 뒷배경 조사를 통과해야만 할 뿐 아니라 또 제출해야만 합니다. 뭘 제출해야만 됩니까? 자 그들의 지문에 자, 사본을 제출해야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뭘 위해서? 추가적인 자, 보안 체크를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22번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123번 가시면 자, increased 다음에 자, 뭘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품사가 다르면 품사 문제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increase라고 하는 동사군요. increase는 뭐뭐를 늘리다의 타동사와 늘다의 자동사 그리고 증가라고 하는 의미의 명사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는 자 단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자 최상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습니까? 타동사로 쓰였습니까? 자, 그걸 여러분들이 또 따져보셔야겠네요. 자, 그래야 뒤에 목적어가 필요할지 부사가 필요할지를 결정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자,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정전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기다리는 시간이 뭐 consideration 고려를 느렸다, 고려를 증가시켰다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상당히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참고로 consider가 considerable이 되면 자, 정상적인 형용사형은 아니죠. 자, 어원은 여기서 나온 거 맞습니다만 뜻은 완전히 변질됩니다. 양쪽으로 상당한, 질적으로 중요한 이런 뜻이죠. 오히려 여러분들 consider의 형용사형은 뭐다? considerates, 사려 깊은의 뜻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 자리를 자, 혹은 부사 자리를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부사가 되겠지. 이렇게 ly가 들어가면 부사인데 부사 자리를 주고 considerately, considerably 이렇게 주고 형용사 자리를 비워놓고 considerable과 considerates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부분적으로 해석 안 한 부분 있잖아요. 자 무엇의 wait times예요? 자 기다리는 시간인데 on calls가 되겠습니다. 전화에 대한 대기 시간입니다. 그 전화가 바로 누구에게 전화하는 거야? 바로 전기회사에 전화하는 그 전화했을 때 그 전화에 대한 대기 시간이 상당히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뭔데? 정전이 됐으니까 갑자기 전화가 폭주했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전화 대기 시간이 늘었다는 얘기고요. 자 조선시대에도 임금님을 전하라고 불렀죠. 전하 만나려면 대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나 봐요. 자 1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nalties부터 시작해서 reflections까지 피디님의 반응이 없으니까 좀 두렵기도 하네요. 그죠? 뭐라고 이렇게 탁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 없으니까 또 괜히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있었죠. 그죠? 저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저렇게 저분도 당황하시면 안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수위를 높여야 이제 안 들어오시나 봐요. 자, penalties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사고요. reflections도 명사죠. 어휘 문제입니다. 자, penalties는 벌칙이죠. 자, notices는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동사로는 당연히 notify가 동사형이잖아요. notice에. 공지하다의 동사형은 notify예요. 자, notice는 그래서 무슨 뜻이죠? 알아채다의 뜻입니다. 물론 notice라고 하는 동사에도 알려주다의 뜻이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사전에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안 쓰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토익에서는 특히 잘 안 써요. 수능에서는 일부 알려주다의 뜻으로 노티스를 씁니다만, 자, 토익에서는 알아채다의 뜻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적 의미와 명사적 의미가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세 번째 cautions는, 자, cautious가 조심스러운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의사항들, cautions 이렇게 되겠고, reflections는 반영, 반사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지금? 자, 보시면요. John's fami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스의 가족이 plastered.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얘가 동사인데 보니까 plaster는 명사로 여러분 회반죽의 뜻이에요. 자, 동사로 쓰였으니까 무슨 뜻일까요? 저 동사를 모르시면 guess 하시면 됩니다. 쉬운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모른다고 치고. 가족들이 요 목적어를 갖다가 플래스터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다가? 자, 도시 전역에다가. 뭐와 관련해서? 바로 missing family pets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애완동물 있죠? 가족의 애완동물. 걔가 뭐예요? 랄프인데 랄프의 종이 뭡니까? 골든 리트리버예요. 골든 리트리버 종인 자, 랄프라고 하는 그들의 애완견과 관련해서 도시의 전 지역에다가 요 목적어를 갖다가 이거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걔와 관련해서 벌칙을 안 되죠. 걔와 관련해서 공지를 갖다가, 알겠죠? 공지문을 갖다가 붙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자, 전단지 붙였다는 얘기예요. 전단지라고 안 하고 여러분들 뭐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단지는 보통 광고용지를 말하니까, 자, 여기서 노티스는 자,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세련되고 무거운 비즈니스적인 그런 문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단을 이거 했다, 뿌렸다. 뭐 번역을 잘못해서 뿌렸다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자, 그래도 문맥에 맞는 것은 비번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플래스터는 회반죽이기 때문에 막 광고 따위를 막 도배하다의 뜻이에요. 전단을 도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갖다 붙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단어 하나를 모른다고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 해서 124번 끝내고요. 5번 갑시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potentially, 잠재적으로, gradually, 점증적으로, accordingly, 뭐 그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 이런 뜻이겠죠.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Driving up through the Rocky Mountain National Forest. 자, 라키 산맥의 내셔널 포레스트를 관통해서 운전해서 올라가는 동안에, 물론 뒤쪽을 해석을 해보고 이것을 운전하는 반면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해석을.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운전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고요. 어휘 문제입니다. 산소 레벨이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든다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gradually의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resulting in 분사구문이고요. 자, result는 수거로 뭐? 야기하다. 뭘 유발하면서? 바로 증상들을 유발하는데 어떤 증상이에요? 예시가 나와 있네요. such as or like는 예시입니다. 두통과 구역질, nausea. 됐죠? 이런 것과 같은 증상들을 유발시키면서 산소 레벨이 자,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떨어져요? 자, 바로 점점 떨어진다가 되기 때문에 자, 바로 gradually로 가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죠. 그래서 부사 어휘 문제 125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자, 여러분들이 덤비시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보시면 실제로 공부한 양만큼 아는 건 더 많아지니까 다 올라가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여전히. 모르는 사항도 있을 거고 적용 아직도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자,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자, 그 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전반부의 강의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잠깐 화면을 바꿨다가 강의 후반부에서 126번부터 다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정확하게 자 강의가 절반이 끝났습니다. 125번까지 끝났죠. 자 지금부터 이제 딱 27문항이 이제 남아 있죠. 집중력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떨어질 때도 됐죠. 그게 뭐 허구한 날 듣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죠? 예, 영어의 어수는 어떻고 뭐는 조심하고 뭐를 외우고 이 상당히 많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사람의 두뇌는 굉장히 좀 훌륭한 것 같아요. 수용 능력이 굉장히 훌륭하고 이 반복되는 얘기들이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반복되네? 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기간이 토익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두 달에서 넉 달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것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잡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한 7, 800까지는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절대로 영어는 넘사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어가 어떻게 넘사벽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지능이 좀 낮으신 분들도 기본적인 언어는 하실 줄 알잖아요. 똑같아요. 모국어면 누구나 다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 언어는 반복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집중력 잃지 마시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26번인데요. 자, 이 문제는 두 개가 지금 선택지 중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치사와 명사의 사이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앞에 나와도 되니까 이 녀석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g도 사실은 in 다음에 지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스포츠는 뭐가 되는 거죠? manage가 타동사니까 목적어로서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main을 따지면 in 다음에 manageing이 오면 누가 메인이야? 얘가 메인이고 얘는 부속적으로 딸린 목적어예요. 그런데 만약에 manage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오게 되면 자, 그때는 당연히 메인이 얘가 되는 거고 manageable은 이렇게 수식하는 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구조상 둘 다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 구조 따져봐야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 들어가야죠. 의미 접근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동사는 안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끝. 그녀의 임무 중에 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를 쭉 찾아보니까 자, is negotiating. 진행형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네. 그녀의 임무 중 일부는 협상하고 있습니다. 임무 중에 일부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어요? 임무 중에 일부는 협상하는 것입니다의 뜻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뒤로 가시면 보니까 manageable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관리 가능한, 감당 가능한, 처리 가능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리 가능하고 처리 가능한 스포츠가 말이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스포츠가 끝이 아니네요. 여기 지금 athletes까지, 운동선수까지 걸렸네요. 자, 그래서 관리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운동선수 안에 흥미? 자, 그 운동선수 안에 임무의 일부? 이거 뭐 엉켜서 도대체 한국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누굽니까? C번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운동선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됐어요? 네, 임무가 있고요. 그 임무 중에 일부가 바로 협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계약서를 협상하는 건데 누구와? 바로 팀과 협상하는 것이고요. 그 팀은 어떤 팀이에요? interested는 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네요. 자, 그 선수의 재능을 얻는데 관심이 있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팀과 계약을 협상하는 것이 자, 바로 운동선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녀의 임무 중 일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따져보세요. 그래서 구조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개 이상이면 자, 그 다음은 어휘나 문법으로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127번입니다. buzzet부터 시작해서 lack까지 자, 의미가 서로 다른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ue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하의 명사가 걸렸을 거예요. 자, budget은 예산이고 misfortune은 불운 이런 뜻이겠죠. fortune이 행운이니까. challenge는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명사로는 도전, 과제가 되겠고 lack도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뭐뭐를 결핍하다의 타동사고요. 결핍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입니다. 자, 뭐가 정답으로 등장했을까요? 보겠습니다. 특정한 아이템들이 수식어구 빼고 해석하세요. 항상. 동사 어디 있어요?
have been removed. 특정한 아이템들이 제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던 아이템들이야? 메뉴 위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such as는 예시입니다. 딱딱 떨어지네. 무엇과 같은 뭐뭐와 같은 메뉴상의 아이템들이 제거됐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자, 페이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골 고객, 후원자, 지지자, 옹호자의 뜻이죠. 단골 고객들의 흥미에 뭐겠어요? 흥미가 부족하니까 없어졌겠지. 그래서 결핍의 의미에 D로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중간에 나오는 단어들 뭐 좀 여러분께 좀 어려웠을 수 있겠는데 Cajun turtle soup, 거북이, 그죠? 네, 거북이 수프네요. 그 다음에 Spanish sardine salad. sardin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 이거 정어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정어리 샐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선이 들어간 그 생선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샐러드인데 그 생선 이름이 아마 정어리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것과 같은 메뉴상의 아이템들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8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다릅니다. B 이하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B 이하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안 되겠네. reinforce는 뭐뭐를 보강하다의 타동사인데 B 플러스 ing, 뭐 ing는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진행형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ng는 동사로부터 나온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 구조를 취하는데 능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와야겠죠. 근데 뒤에는 beyond standard requirements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와 있기 때문에 전치사구는 죽었다 깨나도 목적어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번을 먼저 소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B 다음에 지금 형용사 보호가 두 개 와 있는 거고 얘는 수동 구조니까 안 와도 돼. 소위 말해서 수동태라고 하는 아이는 그래서 목적어 안 와도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요건 형용사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형용사니까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명사도 됩니다. 근데 명사는 조건이 뭐였죠? 주어와 동격 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 컴마까지는 부사절이니까 잠깐 뺄게요. Jeff가 주어고요. requested가 동사입니다. 자, 또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왜냐면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거든요. 그러면 structure가 reinforcement, 보강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 structure는 보강 혹은 보강제입니다. 보강재료 있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결국은 A번 아니면 C번인데 자, 그 structure가 어떻게 됩니까? 보강이 되도록 요구를 했다가 맞는 것이지 보강 가능하도록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강화되도록 됐습니까? 그래서 그 구조물이 꼭 강화가 되도록 무엇을 넘어서서 beyond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표준의 어떤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도록 그렇게 강화가 되고 보강이 꼭 되도록 제프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할 때? 그의 집을 rebuilding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보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꼭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하다가 맞기 때문에 형용사의 보호가 아니라 이것은 수동태 동사가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셔야겠어요. 알겠죠? 형태상으로만 보면 자, 형태상으로만 보면 지금 여기는 ed도 되고 able도 되지만 ed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able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똑같은 형용사인데 달라요. 얘는 수동의 형용사고 자, 얘는 그냥 일반 형용사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 BPP를 묶어서 그냥 하나의 뭐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동사로 부를 뿐이에요. 분리해 보면 비동사와 보호의 구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마지막 부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So that 요거 별표 드릴게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선택지로 하나씩 꼭꼭 등장합니다. 자, 목적을 나타내죠. withstand는 견디다. 미래의 earthquakes, 지진 되겠습니다. 자, 또 hit the area, 그 지역을 때릴 자, 언젠가 미래에 있을 그런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됐어요? 자, 견디도록. 자, 표준의 어떤 요구 조건을 넘어서는 그 이상으로, 자, 그 넘어서서 그 스트럭처가 보강이 꼭 되도록, 자, 제프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죠? 갑자기 비동사가 나올 리가 없죠. 여기는 지금 should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주장, 충고의 동사이기 때문에 꼭 이거 하라고 명령하다기 때문에 당위성의 조동사가 필요해요. should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28번에 자, 정답은 A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9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dvertently라고 하는 단어에 in이 붙어서 inadvertent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advertent라고 하는 단어, advertent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in까지 붙은 단어는 더더욱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inadvertently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께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unsteadyly는 꾸준하지 않게, sustainably, sustain이 유지하다는 아니,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유지할 만하게, 됐죠? restlessly는 restless가 쉬지 않는 것이죠. 자, 이건 중단 없이, 휴식 없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셋 중에 하나 답이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A에 쓰면 되잖아요. 이런 전략도 좋은 전략이라고 했죠? 자, 됐습니다. 타이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동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가운데 나오는 건 다 동격이에요. 동격. 이 회사가 Top Tire Manufacturers and Sellers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최고의 타이어 제조업자이자 판매업자 중 하나인 Circle Tires라고 하는 회사가, 이게 지금 주어만 두 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 남겨졌다 이런 얘기죠. 이거 곤란한데? 이거 수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요게 눈에 딱 띄네. 그죠? 그래서 leave off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leave a off라고 하면 무엇을 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무엇을 빼서 남겨두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수동이 됐으니까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로부터? leave A off B 이런 얘기예요. off라고 하는 전치사는 분리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B로부터 떼어내서 따로 남겨두다의 뜻이니까, 자, 어디로부터 빠졌다라고 번역하겠습니다. 느껴집니까? 그래서 탑 10 리스트. 그러니까 자, 10위 탑 10 리스트가 있겠죠. 자, 그래서 탑 10의 그런 목록으로부터 올해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최고의 타이어 회사가 탑 10 안에도 들지 못하고 그 목록으로부터도 빠졌습니다. 올해. 자, sustain이 유지하다의 뜻이죠. 유지 가능하게 빠졌어요? 꾸준하지 않게 빠졌어요, 올해? 자, 그러면 휴식 없이 쉬지 않고 빠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자동으로, 자, 129번의 정답은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 advertently라고 하는 단어가 용의 주도하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carefully랑 가까워. 굉장히 주의 깊게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inadvertently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용의 주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 이 회사가 우연히 올해는 말이죠. 이 탑 10 리스트에서 빠졌네. 예기치 않게 이런 뜻입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면 제일 적절한 해석은 예기치 않게. 예상 못한, 의도되지 않게, 자, 예기치 않게 빠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29번은 굉장히 어려운 어휘 문제였는데요. 할 수 있다니까요. 오답인 걸 다 지우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와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해석을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표현도 몰라서 이 부분 해석도 제대로 안 됐으면 이 문제 틀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것들은 보강해서 외워두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130번 가겠습니다.
자, get 습니다. 선택지 품사가 다르고요. of 다음에는 명사가 필요해요. 명사 어디 있어요? 자, 바로 D번밖에 없네요. 바로 쓰시면 되겠죠? 자, 끝. 해석해 보겠습니다. tripling sales. 거의 3배가 된, 자, 그런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도 3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3배가 되는, 자, 그런 매출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자, 뭐뿐만 아니라 바로 increasing team productiv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생산성이죠. 자, by 플러스 숫자는 항상 뭐라 그랬죠? 차이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30%만큼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3배로 거의 늘어난 매출이, 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sales가 뭐다? 뭐뭐뭐 중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Sally's long list예요. 셀리의 목록입니다. 무슨 목록인데요? 바로 성취 목록입니다. 자, for the past year. 지난 1년 동안에 셀리의 성취 목록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바로 어멍은 뭐뭐 사이에 있다의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바로 요것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뿐 아니라 자, 3배로 늘어난 그런 매출도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석 깔끔하게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고 기본적인 구조부터 생략이나 도치의 그런 시스템까지를 완벽하게 아시면 어려울 거 별로 없어요, 실제로. 스토익은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충실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가파른 속도로 리딩이 늘 수 있습니다. 어휘 학습만 꾸준하게 잘 하시면 되겠고요. 어휘도 근데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토익에서 공부하시는 이런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셔서 혹은 해외 출장을 가셔서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멋진 문장들이고 멋진 표현들이고 멋진 어휘들이 되겠습니다. 잘 익혀두시길 바라면서 자, 3번째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